그걸 다른 그래프로 제가 숫자로 다시 보여드린 건데 2002년에는 태양광이 1기가와트도 없었어요. 근데 거의 50기가와트 늘었죠. 풍력발전도 거의 50기가와트 늘었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100기가와트 늘어왔고, 대신에 화석연료와 원전 설비를 다 합쳤을 때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총량을 줄이는 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발전 설비가 더 필요할까? 그러니까 원전, 석탄, 가스 이를 합쳐가지고는 총량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만약 가스 발전을 더 할 거면 석탄을 그만큼 더 줄이고, 그러니까 총량을 좀 줄이는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 대신에 재생에너지는 급속도로 늘리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독일하고 우리하고 가장 전기를 많이 쓸 때의 그 체내 전력 소비가 비슷해요. 독일이 우리보다 땅 면적이 4배가 크잖아요. 그리고 인구는 2배 정도, 1억 명이 좀 넘으니까 그럴 거예요. 우리가 5천만 명 정도 되고. 근데 전력 소비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거죠, 그렇게 치면. 왜냐면 우리보다 인구도 2배고 공장도 더 많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왜냐하면 1인당 주택의 전기 소비는 우리가 독일보다 적게 써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적게 쓰는데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써가지고. 근데 210기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210기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설비 양이 많아지는 거 대신에 우리도 뒤에 보시면 한 120기가 정도 됩니다. BDI가 우리를 지금 전경련 같은 전국 경제인연합회 같은 곳인데, 거기서 2050년이 되면 재생에너지가 300기가와트, 400기가와트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난방과 수송도 다 전기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노르웨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판매를 금지하거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그걸 법제화시키거나 아니면 정책으로 얘기를 하거나. 뭐 지금 1, 2, 3위가 이제 BMW, 토요타, 뭐 이런 GM 이런 이제 큰 제조회사들도 신규 모델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한 25년, 26년 되면은 내연기관차에는 신규 모델을 더 이상 내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전기차 시대로 완전히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차조차도 종말의 시대로 가고 있다. 화석연료 종말, 내연기관차 종말. 다 이게 다 화석연료 기반이죠. 그렇게 착착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가장 컸어요. 이때 이제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었던 간나오토 총리를 만나서 그때 제가 한국 초청해가지고 강연도 듣고 할 때 자기가 제일 잘한 일이 총리 마지막에 그 FIT라고 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일정한 고정 가격을 20년 정도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융이 일어나요. 금융이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발전소를 아무리 조그만 걸 만든다 하더라도, 물론 베란다 태양광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보조금인데, 내가 그러니까 발전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자기 돈으로 100%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은행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년 장기 고정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익이 일정하게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빨리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제도가 굉장히 위력을 발휘했던 거고, 그게 딱 그 사인을 한 거예요. FRD 제도에 대해서 자기가 마지막 사인을 했대요. 그게 자기가 제일 잘한 일인 것 같다고. 근데 그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했는데 단 6년 만에 40기가와트가 됐어요. 6년 만에 어떻게 원전 40기가 넘어요. 설비 용량으로 치면. 발전량은 당연히 뭐 이용률 차이 때문에 적겠지만, 그러니까 6년 만에 40기가와트가 넘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전체 그림을 좀 보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데요. OECD 국가들을 에너지에 관련해서 제가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 순수입량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정렬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수입이 많아요. OECD 국가들, 30개 넘는 그 모든 국가들 중에서. 절대량이에요. 절대량. 우리가 에너지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워낙 큰 나라니까 빼면 일본, 그리고 한국, 독일. 근데 우리가 2008년인가 9년까지만 해도 독일보다 수입량이 적었어요.
근데 독일은 우리보다 수입량이 적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많아지고. 왜 그럴까? 독일에 가서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사람들이 지원하고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가 후세대를 위해서 기후위기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국산에너지입니까? 재생에너지는 국산이에요. 이 땅에 부는 바람, 이 땅에 떨어지는 햇빛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량이 줄어드는 거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니까. 그걸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에너지 수입량이 많은 나라면은 사실 첫 번째는 에너지 소비를 좀 이렇게 줄여야겠죠. 근데 일본하고 독일은 에너지 수입량이 많으니까 비싸요. 일단 에너지 자체가. 근데 우리가 좀 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도 그렇고 전기 소비도 좀 많은 편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그래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또 그게 또 그 덕분에 우리가 경제가 발전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좀 바꿔보자.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싼 에너지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형태로 계속 갈 거냐, 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틀어보자. 그 제안이 첫 번째인 거고, 그 중에 이제 1인당 에너지 소비, 1인당 전기 소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안에는 수송용, 그냥 산업용 에너지 다 포함하는 거고, 집에 가서 쓰는 이제 도시가스 같은 열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거고, 전기는 그중에 전기는 전체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본, 독일 다 1차 에너지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정체되다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거부터 바꿔야 돼요. 저거부터. 저게 결국은 가격의 문제예요.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싸니까 많이 쓰는 거죠. 아무래도. 근데 독일의 또 산업용 전기를 보면 우리만큼 싸요. 또 주택용 전기가 이렇게 비싸지 산업용은 또 싸요. 근데 우리보다 약간 비싼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싸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부와 밤에 쓰는 전기가 좀 싸요. 너무 싸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그것만 좀 조정을 하면, 지난 정부 때 산업용 전기요금을 많이 올렸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주택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받고 있어서 또 원가가 투명하게 반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금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